안녕하세요. 머니달라입니다. 백종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업가, 외식업계의 대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백종원 대표님도 처음부터 성공만 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시키며 외식업계의 전설로 자리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한 브랜드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님의 창업 이야기, 성공 전략, 그리고 실패했던 브랜드와 그 이유까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1993년 운영이 어려운 원조 쌈밥집을 인수하면서 외식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직접 신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식당을 키우는 재미를 느낀 그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매장 형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그는 요식업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사업과 목조주택 건설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로 인해 건설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자재비가 급등했고 사업이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면서 빚이 17억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그는 채권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회를 준다면 이 식당으로 성공해서 꼭 갚겠다라고 호소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종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쌈밥집과 포장마차를 동시에 운영하며 하루 4시간만 자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았습니다.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메뉴 개발에 몰두하며 고객을 늘려갔죠. 그리고 2002년 본가, 2004년 해물떡찜, 2005년 새마을식당, 2006년 백다방, 홍콩 반점 등 다양한 브랜드를 론칭하며 4년 만에 사업을 정상화시키면서 다시금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종원은 직영 매장이 늘어나면서 관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KBS2 BJ 특공대에서 17억 원의 빚을 청산하고 전국 260개 매장을 운영하는 모습이 방송되며 인생 역전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브랜드의 첫 주자는 1998년에 만든 한신포차인데요. 젊은 감성의 포장마차 분위기와 함께 가성비 좋은 안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인기 메뉴로는 깊고 진한 국물의 한신 닭발, 매콤한 맛이 스트레스까지 날려주고 쫄깃한 식감 덕분에 중독성이 강하죠. 그리고 치즈 돼지고추장 바베큐, 직화로 구운 돼지고기, 바베큐의 매콤달콤한 양념,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까지 듬뿍 있어 불맛과 치즈가 어우러진 이 메뉴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신포차는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덕분에 핫한 소개팅 장소로도 주목받았는데요. 가성비 좋은 메뉴와 부담 없는 분위기로 2019년에는 전국 매장이 141개까지 늘어나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해물떡찜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기존에 백 대표가 직접 운영하던 한신포차에서 최고 인기 메뉴였던 해물 떡볶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만든 것인데요. 간단한 조리법과 최소한의 식재료로 만든 떡볶이는 가맹점 관리가 용이하며 젊은 소비층의 니즈에 딱 맞아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죠.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맹 점수가 100개를 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백 대표의 성공한 프랜차이즈 중에는 대표로 그 새마을 식당이 있는데요. 이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는 2002년 연탄 1번지라는 이름으로 서울 논현동에서 처음 시작되었죠. 2005년 브랜드명을 새마을 식당으로 변경한 이후 빠르게 매장을 늘리며 2018년 기준 전국에 153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했죠. 이후에도 지속적인 브랜드 리뉴얼과 메뉴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새마을 식당의 성공 요인으로는 고품질의 돼지고기 구이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어필했고 여기에 7분 돼지 김치찌개, 된장 바지락찌개 같은 가성비 높은 식사 메뉴를 함께 판매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었죠. 2006년에는 서울 논현동에서 원조벅스라는 커피 브랜드를 오픈하며 커피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이후 2015년 브랜드명을 백다방으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확장을 했습니다. 백다방은 싸다, 크다, 맛있다라는 컨셉으로 1,000원대 저가 커피 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특히 백주부 신드롬이 시작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했고 2014년 24개에 불과했던 매장이 2023년 1452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백다방의 성공 요인은 대표의 이름을 내세운 브랜드 신뢰도와 저렴한 가격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타 브랜드들과 비교해보면 국민 메뉴인 아메리카노에서 스타벅스는 4,700원, 이디야 커피는 3,200원, 투썸은 4,500원, 메가커피가 2,000원인 걸 감안하면 백다방은 2,000원이기에 비교적 저렴한 걸 아실 수 있죠. 이런 저렴한 가격 경쟁력은 젊은 20대, 30대가 선호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 2025년 현재 백 대표는 25개의 브랜드를 론칭하며 더본코리아를 국내 대표 외식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성공 전략은 대중적인 메뉴 구성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가맹점주와 상생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했죠.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뒤에는 수많은 실험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해물떡찜은 백종원의 첫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지만 높은 가격과 빠르게 늘어난 경쟁 업체들로 인해 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순식당은 제육과 순두부찌개의 조합을 내세웠지만 일본 업체를 벤치마킹한 탓에 국내 정서와 맞지 않아 폐업했고, 연탄 1번지는 연탄 공급이 줄어들면서 경쟁력을 잃고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죠. 반면 홍콩 반점은 기존 중국집의 다양한 메뉴를 과감히 없애고 짬뽕 한 가지에 집중해 재료비를 절감하고 표준화된 조리법을 도입해 비싼 주방장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며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는데요. 국내산 돼지고기와 오징어를 사용하면서도 3,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했지만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재료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죠. 이태원 부대찌개는 일반 부대찌개집에서 소시지를 추가 주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처음부터 소시지 2인분 이상을 넣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는데요. 손님이 몰려 인기는 많았지만 인원 수보다 적은 양을 주문하고 공깃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낮아졌고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식집 행복분식과 분식구단에서는 24시간 운영과 고급 분식이라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실패로 이어졌고, 노년 왕돈가스 역시 같은 결과를 맞았죠. 커피 브랜드 원조벅스는 스타벅스 로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 스타벅스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자 백다방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한 일화도 있습니다. 치킨 배달 브랜드였던 죽채통닭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죠. 이 외에도 대한국밥, 절구미집, 최강집, 알파갈매기살, 한국돼지갈비 등 여러 브랜드가 시장 조사 부족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더본코리아는 총 52개의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브랜드는 25개, 운영이 중단되거나 철수한 브랜드는 27개로 실패한 브랜드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만큼 브랜드를 론칭할 때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백종원 대표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 사회적 기여 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골목 식당과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브랜드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점차 확장되고 있는데요. 2024년 9월에 공개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는 엄청난 흥행 성공으로 백종원 대표를 다시금 화제 중심에 올려두었고 시즌2까지 제작 확정이 되며 이슈가 되었죠. 그 당시 흑백 요리사의 프로그램 방영 시점은 더본 코리아의 상장 수요 예측을 앞둔 시기에 이루어졌는데요. 코리아의 4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를 두고 고평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2024년 11월 6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0% 넘게 급등하며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60.7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상장 첫날 기준 백 대표의 지분 가치는 4,519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20일 현재 더본코리아 주가는 내리막을 걷고 주주의 99%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야말로 개미지옥인 셈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가장 핫했던 이슈였던 백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설 선물 세트로 통조림캔 햄인 백햄을 내놓았는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정가를 비싸게 잡고 크게 할인하는 것처럼 해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돼지고기 함량이 떨어지는데 이 가격이 맞냐, 골목 식당에서는 엄격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자기 비즈니스에는 관대한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비난들이 있었죠. 먼저 돼지고기 함량을 비교해 보면은 스팸은 92.4%, 리챔은 91.1%, 백햄은 85.4%로 타사 브랜드 대비 현저히 낮은 함량을 보여주는데요. 추가로 가격을 비교해 보자면은 보통 햄 선물 세트의 구성인 200g 낱개가 9개 들어있는 구성 기준으로 스팸은 21,670원, 리챔은 22,620원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종원 유튜브에 나온 선물 세트 가격에 의하면 정가로 51,900원이었던 걸 28,5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홍보를 한 것이었는데요. 할인된 가격인 28,500원을 정가로 판다고 할 경우 인지도가 높은 스팸과 리챔의 제품에 비해 대략 30% 정도 프리미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백종원 대표가 추구했던 소비자 위주의 가성비 있는 가격 형성 논란에 대한 태도에 불만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을 볼 수 있죠.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18일에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더본몰에서 백햄 선물 세트 제품이 삭제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불거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 본사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상 매출을 부풀리고 수익률을 과장해 창업을 유도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특히 계약 당시 본사가 월 예상 매출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죠. 6개월 전 방영된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는 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점주는 매출이 한 번도 상승한 적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월 매출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순수익은 50만 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반면 본사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들의 평균 월 매출이 1,700만 원 수준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계약 당시 객관적인 매출 전망 자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을 낮추는 등 가맹점 운영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예상 매출을 구두로 강조하며 창업을 적극 권유한 점이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사의 창업 담당자가 평균 매출을 강조하며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가율 조정이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을 본사에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단순히 좋은 아이템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시장 조사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 더본코리아의 상장 이후 주가 하락, 가맹점주와의 갈등, 백햄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이어지고 있죠. 외식업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앞으로 백종원 대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더본코리아를 성장시켜 나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백종원 대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